어머님, 약 드세요.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 4년 동안 저를 돌봐준 착한 며느리. 근데 저는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 검은 노트, 복수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7월 15일 윤옥순의 음주운전으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30년 전 그날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고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해자라고 믿었습니다. 결혼도 사랑도 모두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제 약에 무언가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재산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저는 차에 타지도 않았다는 걸.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78살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몸. 침대에서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옥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8살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며느리가 복수를 위해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어요. 30년 전 일 때문에요. 근데 그건 오해였어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은 아들 부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은 윤재혁이에요. 올해 49살이에요.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중견기업이에요. 연 매출이 200억 원 정도 돼요. 직원이 40명이에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릴 때부터 성실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녔어요. 졸업 후 대기업 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10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어요.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5년 전 독립했어요. 자기 회사를 차린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덕분에 사업이 잘 됐어요.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저는 재혁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며느리 이름은 서연아예요. 42살이에요. 4년 전에 재혁이와 결혼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딸. 잘 지내자. 현아는 고아였대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대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재혁이가 말해줬어요. 언제? 7살 때래요. 세상에.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힘들었겠다. 저는 정말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부모 없이 자라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현아한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혁이와 현아는 회사에서 만났대요. 현아가 재혁이 회사 격리 직원이었어요. 현아가 일을 정말 잘해요. 재혁이가 말했어요. 꼼꼼하고 성실해요. 그래. 네. 회계 처리도 완벽하고 좋은 직원이구나. 네. 그래서 관심이 갔어요. 1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결혼했어요. 저는 기뻤어요. 재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고아 출신이지만 착하고 성실하니까.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현아 쪽에는 친척이 없었으니까요. 고아원 선생님 몇 분만 오셨어요. 현아, 축하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현아가 안 됐어요. 친정 식구도 없이 더 잘해줘야지. 결혼 후 처음 2년은 정말 좋았어요. 현아가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산책 가실래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집안일도 열심히 했어요. 재혁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현아랑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착한 애야. 저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근데 1년 전 사고가 났어요. 제가 넘어진 거예요. 화장실에서요. 바닥이 물에 젖어서 미끄러웠어요. 어머님, 재혁이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파. 허리가 너무 아파. 빨리 병원 가요. 재혁이가 저를 안고 차에 태웠어요.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CT도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허리뼈가 골절됐습니다. 골절이요? 네. 요추 3번이 부러졌어요. 세상에.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하십니다. 골다공증이요? 네. 뼈 밀도가 정상의 50%밖에 안 돼요. 그렇게 심해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입원하셔서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입원했어요. 이틀 후 수술을 받았어요. 4시간이나 걸렸어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회복이 오래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3개월은 침대에서 생활하셔야 해요. 3개월이나요? 네. 나이도 있으시고 골다공증도 심하셔서요. 함부로 움직이시면 또 다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밥 먹는 것도요. 재혁이와 현아가 저를 돌봐줬어요. 어머님, 식사 도와드릴게요. 현아가 밥을 떠먹여줬어요. 어머님, 화장실 모시고 갈게요. 현아가 부축해줬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현아가 약을 챙겨줬어요. 고마워, 현아야.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정말 고마웠어요. 현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천천히요. 근데 여전히 약했어요. 멀리 걷지 못했어요. 계단은 아예 못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뼈가 약해서 조심하셔야 해요. 언제쯤 나아질까요? 1년은 걸릴 거예요. 그렇게 오래요? 네. 골다공증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재혁이는 회사에 갔고요. 현아는 장 보러 나갔어요. 어머님, 장 보러 갈게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저는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심심했어요. TV를 봤어요. 근데 재미없었어요. 책을 읽고 싶었어요. 안방 책장에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힘들었어요.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났어요. 벽을 짚고 걸었어요. 한 걸음씩이요. 안방까지 10m 정도였어요. 5분이나 걸렸어요. 숨이 찼어요. 안방 문을 열었어요. 책장 앞에 섰어요. 책을 찾았어요. 위쪽 칸에 있었어요. 손을 뻗었어요. 근데 미끄러졌어요. 책이 떨어졌어요. 아래쪽 서랍 위로요. 아이고. 서랍이 살짝 열렸어요. 안이 보였어요. 검은색 노트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궁금했어요. 꺼내서 봤어요. 표지에 글씨가 없었어요. 펼쳤어요. 첫 페이지였어요. 복수일치.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복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4년 7월 15일. 윤옥순의 음주운전으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나는 7살이었다.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기억한다. 따뜻했던 엄마의 손, 다정했던 아빠의 목소리, 모두 빼앗겼다. 윤옥순 때문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1994년 7월 15일. 그날 교통사고가 있었어.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었어요. 2015년 3월. 윤재혁을 찾았다. 윤옥순의 아들.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5년 6월. 윤재혁 회사에 입사했다. 격리 직원으로. 계획이 시작됐다. 2016년 5월. 윤재혁과 사귀기 시작했다. 그는 착하다. 근데 상관없다. 이건 복수다. 2017년 3월. 결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천천히, 조용히. 윤옥순을 무너뜨릴 것이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현아가 복수를 위해 재혁이한테 접근했어? 결혼도 다 계획이었어? 더 읽었어요. 2020년 10월. 윤옥순이 넘어졌다. 허리를 다쳤다. 좋은 기회다. 약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천천히 약해질 것이다. 2021년 1월.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 윤재혁은 눈치채지 못한다. 곧 파산할 것이다. 2021년 4월. 계획대로 가고 있다. 윤옥수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윤재혁은 회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모두 무너지고 있다. 복수가 완성되어 간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어요. 현아가 우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약을 바꾸고 있다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무서웠어요. 노트를 다시 열었어요. 뒷부분을 봤어요.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신문이었어요. 1994년 7월 16일자 신문. 음주운전 차량, 가족 탑승 차량과 정면 충돌. 부부 사망, 7세 딸만 살아남아. 가해자 윤옥순 48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 기사를 읽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사고 현장 사진. 제 사진도 있었어요. 30년 전 제 모습. 얼굴에 빨간 X자가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뭐야? 근데 이상했어요. 나는 그날 차를 운전하지 않았어. 차에 타지도 않았어. 분명히 기억났어요. 그날 저는 집에 있었어요. 남편이 차를 운전했어요. 남편 혼자요. 왜 신문에 내 이름이 나온 거지? 혼란스러웠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현아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노트를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어요. 방을 나왔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거실로 갔어요. 현아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방에 계셨어요? 응. 책 좀 가지러. 혼자 가셨어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현아가 웃었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래. 저는 현아를 봤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친절한 며느리. 근데 이제 달라 보였어요. 이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무서웠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현아가 약을 가져왔어요. 저는 약을 봤어요. 이 약을 바꾸고 있다고? 어머님? 아, 응. 약을 받았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아,
물 좀 더 주겠니? 네. 현아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약을 손에 숨겼어요. 현아가 물을 가져왔어요. 여기요. 고마워. 물만 마셨어요. 다 드셨어요? 응. 잘하셨어요. 현아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제 소름 끼쳤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손에 숨긴 약을 봤어요. 하얀 알약이었어요. 이게 정말 내 약일까? 아니면 다른 거? 확인해야 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재혁이가 퇴근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왔니?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래, 좀 그래. 저녁을 먹었어요. 현아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저는 재혁이를 봤어요. 재혁이한테 말해야 하나? 근데 믿을까? 현아가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고? 4년 동안 거짓으로 산 거라고? 안 믿을 거야. 증거가 필요해. 식사 후 재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회사 일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얼마나? 2억 원 정도요. 2억? 네. 어디 쓴 건지 모르겠어요. 장부를 확인해봐도 이상한 점이 없는데. 저는 깨달았어요. 현아가 빼돌리고 있어. 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 재혁아. 네.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현아가 왔어요. 오빠, 무슨 얘기예요? 아, 회사 얘기. 걱정 마요. 잘 될 거예요. 현아가 재혁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증거를 먼저 모아야 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재혁이가 출근했어요. 현아도 장 보러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다시 안방으로 갔어요. 힘들게 걸어서요. 서랍을 열었어요. 노트를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요. 모든 페이지를요. 신문 스크랩도 찍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생각했어요. 30년 전 그날. 나는 차에 타지 않았어. 왜 신문에 내 이름이 나온 거지? 기억을 되짚었어요. 1994년 7월 15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외출했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재혁이를 돌봤어요. 당시 재혁이는 16살이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사고가 났어. 뭐? 사고? 응. 다른 차랑 부딪혔어.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전화가 끊겼어요. 1시간 후 경찰이 왔어요. 윤옥순 씨 댁 맞습니까? 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남편은 구속됐어요. 음주운전이었대요.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왜 신문에는 내 이름이 이상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1994년 7월 15일 교통사고. 기사가 나왔어요. 읽어봤어요. 음주운전 차량, 가족 차량과 충돌. 부부 사망, 딸만 생존. 가해자 윤옥순. 내 이름이 나와. 이건 잘못된 거야. 더 검색했어요. 당시 재판 기록을 찾았어요. 가해자 윤덕수. 윤덕수?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신문은 잘못 보도한 거였어. 내가 아니라 남편이었어. 저는 안도했어요.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야. 현아가 오해한 거야. 근데 어떻게 증명하지? 30년 전 일인데. 저는 계속 검색했어요. 재판 기록을 더 찾았어요. 증거 자료들을요. 블랙박스 영상 존재. 블랙박스? 당시에도 블랙박스가 있었나? 더 읽어봤어요.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 운전자 단독 탑승 확인.
단독 탑승. 남편 혼자 탔다는 거잖아. 내가 안 탔다는 증거야. 저는 흥분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야 해. 어디 있을까? 경찰서일까? 법원일까? 저는 전화했어요. 강북경찰서로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3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30년 전이요? 네. 1994년 7월 15일 사고요. 그건 오래됐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10분을 기다렸어요. 어르신, 기록이 있긴 한데요. 정말요? 영상은 법원에 있을 겁니다. 법원이요? 네. 재판 증거로 제출됐으니까요. 어디 법원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법원에 가야 해. 영상을 찾아야 해.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거의 걷지 못했어요. 혼자서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조금씩 연습했어요. 걷는 연습을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벽을 짚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재혁이가 출근하고 현아가 외출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법원에 가자. 옷을 입었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요. 네. 40분 후 법원에 도착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 씨를 찾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30년 전 재판 기록을 보고 싶어요. 30년 전이요? 네. 1994년 사건이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메모해 온 번호를 줬어요. 아, 있네요. 정말요? 네. 기록 보관소에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틀 후에 열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저는 다시 법원에 갔어요. 혼자서요. 재혁이와 현아 몰래요. 기록 열람실로 갔어요. 윤옥수님,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두꺼웠어요. 이게 전부예요. 감사합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재판 기록이었어요. 판결문, 증거 목록, 증인 진술서 모두 읽었어요. 피고인 윤덕수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단독 운전 확인, 동승자 없음, 명확했어요. 남편 혼자 운전했어요. 저는 타지 않았어요. 증거 목록을 봤어요. 증거 5호 블랙박스 영상 USB가 있어. 저 이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한테 물었어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USB를 가져왔어요. 컴퓨터에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차 안 영상이었어요. 운전석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조수석은 비어 있었어요. 역시 나는 안 탔어. 영상은 계속됐어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게 보였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했어요. 영상이 끊겼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 왜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 저는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 영상을 복사할 수 있을까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할게요. 서류를 작성했어요. 30분 후 USB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3시쯤 됐어요.
현아가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어. 혼자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현아가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답답해서 다음부터는 말씀하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USB를 숨겼어요. 서랍 깊숙이요. 이게 증거야. 내가 무죄라는 증거. 저녁이 됐어요. 재혁이가 퇴근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왔니? 식사를 했어요. 현아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식사 중에 현아가 말했어요. 어머님,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응.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 네. 약을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현아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현아가 제 약을 바꾸고 있다는 걸 노트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식사 후에 드세요. 현아가 약을 건넸어요. 응. 저는 약을 받았어요. 근데 먹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재혁이한테 말해야 하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줘야 하나? 근데 망설여졌어요. 현아를 믿고 있는데 충격받을 거야.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재혁이가 급히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 자금이 4억이 사라졌어요. 4억? 네.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장부를 아무리 확인해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현아가 빼돌렸다는 걸. 재혁아, 네.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현아가 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회사 돈이 사라졌어. 뭐, 얼마나? 4억? 현아가 놀란 척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그래요. 신고하세요. 현아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현아를 봤어요. 저 사람이 가져간 건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재혁이한테 말해야 해. 내일 말하자. 새벽 2시쯤 됐어요. 방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현아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자는 척 했어요. 현아가 침대 옆으로 왔어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아직 안 죽었네. 약을 안 먹고 있는 건가? 확인해야겠어. 현아가 나갔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약을 안 먹는 걸 눈치챘어. 위험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아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제가 약을 직접 드릴게요. 네. 입에 넣어드리고 삼키는 것까지 확인할게요. 왜 그래? 어머님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현아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자, 드세요. 현아가 약을 제 입에 넣었어요. 물을 마시게 했어요. 삼키세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삼켰어요. 입 벌려 보세요. 현아가 제 입안을 확인했어요. 잘하셨어요. 현아가 나갔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 빨리 뭔가 해야 해. 오후에 재혁이가 외출했어요. 현아도 나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어요. 근데 현아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아무것도. 현아가 다가왔어요. 제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어머님, 핸드폰은 제가 보관할게요. 왜? 요즘 이상한 전화가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죠. 내 핸드폰인데.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현아가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핸드폰도 없고요. 약도 강제로 먹어야 하고요. 몸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더 약해졌어요.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어지러웠어요. 약 때문이야. 현아가 뭘 먹이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재혁이가 집에 왔어요. 일찍 퇴근한 거예요. 엄마, 괜찮으세요? 재혁아,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안 좋으신데. 재혁아, 얘기 좀 하자. 네. 저는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현아가 들어왔어요. 오빠, 일찍 왔네요? 응. 엄마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걱정 마요. 현아가 저를 쳐다봤어요. 경고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피곤하시죠? 쉬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재혁이가 나갔어요. 현아가 제 옆에 앉았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재혁 오빠한테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뭐?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할 거예요. 이상한 말씀하신다고. 넌 조용히 계세요. 그럼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현아가 나갔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럼 아무도 날 못 구해.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방법을 생각했어요. USB가 있어. 재혁이한테 보여줘야 해. 어떻게? 새벽 3시쯤 됐어요. 모두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메모지에 글을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재혁아, 이 영상을 꼭 봐라. 30년 전 사고 블랙박스다. 내가 차에 안 탔어. 현아가 오해하고 있어. 현아 서랍에 복수 일지가 있어. 확인해봐. 메모와 USB를 봉투에 넣었어요. 재혁이 방문 밑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복도에서 소리가 났어요. 발걸음 소리였어요. 현아였어요. 저는 급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 간 것 같았어요. 10분 후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방문을 열었어요. 재혁이 방으로 갔어요. 문 밑으로 봉투를 밀어 넣었어요. 제발, 내일 아침에 찾아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재혁이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봉투를 찾았을까? 재혁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출근할게요. 재혁아. 네. 오늘 일찍 와.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나중에 얘기할게. 알겠어요. 재혁이가 나갔어요. 봉투를 못 찾은 건가? 아니면 아직 안 본 건가? 불안했어요. 오후 5시쯤 됐어요. 재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아 핸드폰으로요.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왜요? 회사 일이 있어서. 알았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실망했어요. 봉투를 못 본 거야. 8시가 됐어요. 9시가 됐어요. 재혁이가 안 왔어요. 10시쯤 됐어요. 현아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저는 약을 받았어요. 삼켰어요. 잘 주무세요. 현아가 나갔어요. 저는 점점 정신이 흐려졌어요. 약이 더 센 것 같아. 눈이 감겼어요. 자정쯤 됐을까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뜨려고 했어요. 근데 안 떠졌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근데 안 움직여졌어요. 약 때문이야. 현아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끝이네요. 오빠는 내일까지 회사에 있을 거예요. 그동안 누군가 저를 안았어요. 들어 올렸어요. 지하실로 가죠. 거기서 편히 가시면 돼요. 저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지하실?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약 때문에 온몸이 마비됐어요. 저는 지하실로 옮겨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누웠어요. 여기서 며칠 있으면 돼요. 추위와 굶주림으로 자연스럽게 가실 거예요. 현아가 말했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부모님 복수를. 이제 끝나네요. 문이 닫혔어요. 잠겼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어둡고 추웠어요. 재혁아, 도와줘. 근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어두웠어요. 추웠어요. 몸이 떨렸어요. 여긴 어디지? 기억이 났어요. 지하실이야. 현아가 날 여기 가뒀어.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몸에 힘이 없었어요. 약 때문이었어요. 겨우 앉았어요. 주변을 봤어요. 아주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빛이 조금 들어왔어요. 낮인가? 벽을 더듬었어요. 스위치를 찾았어요. 눌렀어요. 불이 켜졌어요. 지하실이었어요. 창고 같았어요.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문을 봤어요. 철문이었어요. 잠겨 있었어요. 나갈 수 없어. 물도 없었어요. 음식도 없었어요. 목말라. 배고파.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시간? 하루? 모르겠어요. 정신이 흐릿했어요. 재혁이는 날 찾고 있을까? 아니면 현아가 거짓말했을까? 어머니가 친척집에 갔다고? 요양원에 갔다고? 불안했어요. 여기서 죽는 건가?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저는 힘을 냈어요. 기어서 문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약 때문에요. 힘이 없었어요. 계속 두드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소리가 안 들리나? 지하실이라서. 저는 주변을 봤어요. 뭔가 도구가 없을까? 박스를 열어봤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어요. 책, 옷, 장난감. 재혁이 어릴 적 물건들이었어요. 쓸모없어. 구석을 봤어요. 파이프가 보였어요. 오래된 수도 파이프였어요. 녹슬어 있었어요. 저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파이프를 두드리면 소리가 위층까지 전해질까? 아니면 옆집까지? 저는 파이프 옆으로 갔어요. 기어서요. 힘들었어요. 파이프를 만졌어요. 차갑고 딱딱했어요. 주변에서 돌을 찾았어요. 작은 돌멩이가 있었어요. 이걸로 두드려야지. 저는 파이프를 두드렸어요. 똑똑똑. 소리가 났어요. 울렸어요. 이거다. 계속 두드렸어요. 똑똑똑. 근데 무작정 두드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패턴이 있어야 해. 신호를. 생각났어요. 모르스 부호. 옛날에 배운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공부했던 거예요. SOS. 3번 짧게, 3번 길게, 3번 짧게. 점점점 줄줄줄 점점점. 저는 파이프를 두드렸어요. 똑똑똑 마이너스 똑 마이너스 똑 마이너스 똑 마이너스 똑똑똑. 쉬었어요. 다시 두드렸어요. 똑똑똑 마이너스 똑 마이너스 똑 마이너스 똑 마이너스 똑똑똑. 계속 반복했어요. 손이 아팠어요. 팔이 아팠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 들어줘. 제발.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창문으로 보니 어두워졌어요. 밤이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났나? 목이 말랐어요. 너무 말랐어요. 배도 고팠어요. 힘이 빠졌어요. 근데 계속 두드렸어요. 똑똑똑 마이너스 똑 마이너스 똑 마이너스 똑 마이너스 똑똑똑.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계속 두드렸어요. 손에서 피가 났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신호를 보내야 해. 오후쯤 됐을까요?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 누구지? 현아? 재혁이?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여기요. 다른 목소리였어요. 누구지?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지하실 문 앞으로요. 여기 지하실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여기요.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근데 들렸나 봐요. 안에 누가 있어요. 문 따세요. 쿵쿵 소리가 났어요. 문이 부서지는 소리. 문이 열렸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경찰이었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 할머니, 괜찮으세요? 살려 주세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경찰관이 저를 안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맥박 약해요. 탈수 증상 심해요. 빨리 병원 가야 해요.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의식이 흐려졌어요. 살았어. 누가 구해준 거지?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들이 저를 치료했어요. 수액 연결, 체온 확인, 혈압 낮아요.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어요. 병실이었어요. 재혁이가 옆에 있었어요. 엄마, 재혁아, 엄마 괜찮으세요? 응, 정말 죄송해요, 엄마. 재혁이가 울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현아가 그런 사람인 줄. 괜찮아. 엄마가 보내신 USB 봤어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현아 서랍도 확인했어요. 복수일치. 모두 알았어요. 다행이다. 저는 안도했어요. 재혁이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구조된 건지 아세요? 모르겠어. 경찰이 왔던데. 옆집 아저씨가 신고하셨어요. 옆집? 네. 파이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정말? 이틀 동안 계속 똑똑똑 소리가 났대요. 처음엔 수리하는 줄 알았는데 패턴이 있더래요. SOS 모르스 부호였대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셨대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옆집 아저씨, 감사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모르스 부호로 신호를 보내시다니. 옛날에 배운 거야. 엄마 덕분에 살아나셨어요. 현아는 체포됐어요. 정말? 네. 엄마 구조하고 바로 체포했어요. 다행이다. 재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보내신 USB 보고 충격받았어요. 블랙박스 영상에 할아버지 혼자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안 타셨어요. 그래. 나는 안 탔어. 그런데 신문에는 엄마 이름이 나왔어요. 오보였어. 네. 제가 확인했어요. 당시 기자가 잘못 취재한 거래요. 경찰 발표는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기자가 착각해서 엄마 이름을 쓴 거래요. 근데 정정 보도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현아가 오해한 거구나. 네. 현아는 그 신문을 보고
평생 믿었대요. 엄마가 자기 부모님을 죽였다고.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복수는 잘못된 거죠. 당연하지.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물도 못 드시고 힘드셨죠? 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세요. 일주일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왔어요. 병실로요. 형사 2명이었어요. 윤옥수님, 진술 가능하세요? 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얘기했어요. 복수 일지를 발견한 것, 블랙박스 영상을 찾은 것, 현아가 약을 바꾼 것, 회사 돈을 빼돌린 것, 지하실에 감금당한 것, 모두 얘기했어요. 형사가 기록했어요. 서연아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정말요? 네. 복수 계획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어르신께 약을 먹인 것도요. 무슨 약이었어요? 수면제와 근육이완제를 섞은 거였대요. 천천히 약하게 만들려고요. 세상에. 그리고 회사 돈도 3년 동안 빼돌렸대요. 총 6억 원이요. 6억? 네. 해외 계좌로 보냈대요. 그 돈은 찾았습니다. 돌려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연아는 살인 미수, 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혁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천천히 가세요. 응. 거실에 앉았어요. 낯설었어요. 여기서 현아와 같이 살았는데 모두 거짓이었어. 재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야. 현아를 믿었어요. 사랑했고요. 근데 모두 거짓이었어요. 재혁아, 엄마 말씀 안 믿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만 생각해. 너도 피해자야. 재혁이가 울었어요. 저는 재혁이를 안아줬어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네. 한 달이 지났어요.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갔어요. 재혁이가 저를 모시고 갔어요. 현아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서연아,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복수요? 네. 윤옥순 씨가 제 부모님을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였죠? 네. 알게 됐습니다. 신문 오보였다는 것을 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문을 믿었고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고한 사람에게 복수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복수일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약물 감정 결과, 횡령 증거 모두 제출했어요. 저도 증인으로 나갔어요. 증인 선서하세요. 선서합니다. 증인은 무엇을 겪었습니까? 저는 모든 걸 증언했어요. 지하실에 감금당한 것, 이틀 동안 굶주린 것, 파이프로 SOS 신호를 보낸 것, 모두 얘기했어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일주일 후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현아가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시아버지였는데 오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현아를 봤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불쌍하기도 했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평생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근데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현아야. 네. 넌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어.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네.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현아가 끌려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두 끝났어.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어요. 법정에 다시 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서연아는 잘못된 신념으로 무고한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약물을 먹이고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6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연아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횡령한 자금은 전액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12년 실형이었어요. 판결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현아는 12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불쌍하긴 해. 엄마는 너무 착하세요. 그래도 부모를 잃은 아이였잖아.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알아. 저는 천천히 회복했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았어요. 골다공증 치료도 받았어요. 뼈가 많이 약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약 드시고 운동하세요. 네. 매일 칼슘제를 먹었어요. 비타민 D도 먹었어요. 산책도 했어요. 재혁이가 같이 걸어줬어요. 엄마, 천천히 가세요. 응.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햇볕을 쉬었어요. 조금씩 좋아졌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재혁이가 변했어요. 회사 일을 줄였어요. 엄마, 저 요즘 일찍 퇴근해요. 왜?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고마워.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못 봤어요. 현아만 믿고. 이제 됐어. 그만 생각해.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재혁이는 매일 저녁 집에 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재혁이가 얘기했어요. 저는 들었어요. 행복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걷는 것도 편해졌어요. 엄마,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치? 이제 혼자서도 잘 다니시네요. 응. 의사 선생님이 잘 회복됐대. 다행이에요. 어느 날 옆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복도에서요.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대단하셨어요. 모르스 부호로 신호 보내시다니. 옛날에 배운 거예요. 덕분에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옆집 아저씨한테 감사 인사를 제대로 했어요. 선물도 드렸어요.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고맙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건강해졌어요. 재혁이도 안정을 찾았어요. 회사도 잘 되고 있었어요. 빼돌린 돈을 돌려받았으니까요. 엄마, 회사 다시 정상화됐어요. 다행이다. 직원들도 안심하고요. 잘 됐네. 어느 날 재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소개팅 나가려고요. 정말? 네.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좋아. 잘 만나고 와. 엄마는 괜찮으세요? 왜? 제가 또 결혼하면 당연히 해야지. 현아 때문에 트라우마 있으실 줄. 아니야. 넌 행복해야 해. 엄마, 좋은 사람 만나. 네. 이번엔 잘 볼게요. 그래. 재혁이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몇 번 만났어요.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합니다.
최수영 씨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가워요. 수영 씨는 38살이에요. 간호사래요. 우리 재혁이 잘 부탁해요. 네, 잘 모시겠습니다. 수영 씨는 밝고 착해 보였어요. 이번엔 좋은 사람 같아. 석 달 후 재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수영이랑 결혼하려고요. 축하해. 고마워요. 이번엔 확실해? 네. 수영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믿는다. 엄마, 제가 이번엔 잘 볼게요. 알아. 행복하게 살아라. 네. 6개월 후 재혁이가 재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왔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재혁이가 다시 시작하는구나. 수영 씨가 저한테 왔어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고마워, 수영아. 어머님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78살의 모르스 부호로 구조 신호 보내시다니.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존경해요. 고마워. 수영 씨는 정말 착했어요. 저한테도 잘해줬어요. 재혁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진짜 평화로워졌어. 2년이 지났어요. 재혁이와 수영이는 잘 살고 있었어요. 저도 건강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요. 현아한테서요. 윤옥순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냥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면회 올 수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아 올림. 저는 편지를 읽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재혁이한테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현아한테서 온 거야. 면회 가시려고요? 모르겠어.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안 갈 거예요. 아직 힘들어? 네. 현아를 보면 화가 나요. 그래.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결국 결정했어요. 한번 가보자. 마지막으로 일주일 후 교도소에 갔어요. 경기도 여주에 있었어요. 면회실로 갔어요. 유리 너머로 현아가 앉았어요. 많이 변했어요. 머리가 짧아졌어요. 얼굴이 수척했어요. 근데 표정은 평온했어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현아도 들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편지 받았어. 네. 정말 죄송합니다. 현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신문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맹목적으로 복수만 생각했어요. 그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도 피해자야. 네. 어릴 때 부모를 잃었잖아. 그건 제 불행이지만 그게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머님. 근데 현아야. 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네. 이제 알았어요. 내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딸이 복수에 인생을 바치는 걸. 현아가 더 울었어요. 맞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저를 말리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 어머님,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현아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하실에 가뒀어요. 재혁이를 속였어요. 회사 돈도 훔쳤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근데요, 저는 말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해. 네, 진심이야. 어머님, 정말요? 그래. 너도 피해자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평생을 복수로 산 거잖아. 불쌍해. 현아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현아야. 네. 내가 용서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알아요. 12년 동안 반성해. 그리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 복수가 아닌 삶을. 네. 그럴게요.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네. 어머님, 건강해.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고마워. 면회를 마쳤어요. 교도소를 나왔어요. 가슴이 후련했어요. 용서했어. 이제 진짜 끝이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현아 만나고 왔어. 어떻게 됐어요? 용서했어. 네. 정말요? 응. 엄마, 대단하세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 저는 아직 현아를 용서 못하겠어요. 괜찮아. 넌 내 속도로.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아니야. 그냥 인생이 짧아서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기엔. 엄마,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친구들이 반겼어요. 옥순아,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야. 많이 힘들었다며? 응, 힘들었어. 그래도 이겨냈잖아. 덕분이야.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요가 수업도 들었어요. 할머니, 잘하시네요. 강사님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몸 많이 좋아지셨어요.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평범한 일상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옥수님 경험담 얘기해 주세요. 저요? 네.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강연을 했어요. 50명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옥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얘기했어요. 며느리의 복수 계획, 지하실 감금, 모르스 부호로 구조 신호, 그리고 용서, 모두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용서까지 하세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용서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훨씬 가벼워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옥수님,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정말요? 며느리가 저한테 안 좋게 대해요. 힘드시겠어요. 근데 옥수님 얘기 듣고 힘이 났어요.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겠어요.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을 도와드렸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저는 지금 행복해요. 재혁이도 행복하고요. 현아도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고요.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요. 30년 전 비극은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3년이 지났어요. 현아 사건 이후 3년이 된 거예요.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 81살이 되었어요. 재혁이와 수영이는 아기를 가졌어요. 엄마, 수영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엄마. 손주를 보게 되다니.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그럼 6개월 후 수영이가 출산했어요. 예쁜 여자아기였어요. 엄마, 손녀예요. 재혁이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어머, 예쁘다. 저는 손녀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했어요.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윤서예요. 윤서.
좋은 이름이다. 손녀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보게 되다니.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하실에서 SOS 신호를 안 보냈다면, 이 행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1년이 더 지났어요. 윤서가 돌이 됐어요. 돌잔치를 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왔어요. 옥순아, 축하해. 고마워. 손녀 정말 예쁘다. 그치? 윤서가 돌잡이를 했어요. 청진기를 잡았어요. 와, 의사 되겠네. 모두 웃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옥수님, 서연아가 면회 신청했습니다. 또요? 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일주일 후 교도소에 갔어요. 이번엔 재혁이도 같이 갔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너도 현아 만날 거야? 네. 이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면회실에 갔어요. 현아가 앉아 있었어요. 전보다 더 평온해 보였어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재혁이도 옆에 섰어요. 어머님, 오빠, 왔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뭔데? 제 친아버지를 찾았어요. 네. 교도소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제 고아원 선생님한테서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친아버지를 찾으셨대요. 살아계셔? 네. 부산에 사신대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뭐? 친아버지가 사고 운전자였대요. 네. 30년 전 그날 아버지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엄마 아빠 차를 들이받은 거였대요. 세상에. 윤옥순 어머님 남편분 차가 아니라 제 친아버지 차였대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럼 가해자가? 네. 제 친아버지였어요. 신문에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건이었어요. 같은 날 비슷한 사건이 2건 있었대요. 제가 완전히 착각한 거였어요. 현아가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재혁이가 말했어요. 현아, 오빠,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오빠, 저는 현아를 봤어요. 불쌍했어요. 현아야, 내 어머님, 내 아버지 만나봤니? 아니요. 아직 만나봐. 네. 만나서 얘기해봐. 왜 그날 음주운전을 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어머님, 그래야 내 마음도 정리될 거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현아야. 네. 앞으로 남은 시간 잘 보내. 출소하면 새로 시작해. 네. 감사합니다. 면회를 마쳤어요. 차 안에서 재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현아가 불쌍해요. 그래.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응. 엄마, 그래도 용서하셨잖아요. 그래.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마음 편하려고 한 거야. 엄마,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 현아는 평생 잘못된 사람을 원망했어. 그리고 무고한 우리 가족을 괴롭혔어. 모든 게 오해였는데 6개월 후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옥수님, 표창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창이요? 네. 노인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신 공로로요. 제가요? 모르스 부호로 구조 신호를 보내신 사례가 많은 노인분들께 교육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시상식이 다음 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갔어요. 보건복지부 청사였어요. 재혁이와 수영이, 윤서도 같이 갔어요. 장관이 표창장을 줬어요. 윤옥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용기와 지혜가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됐습니다. 과찬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네. 표창장을 받았어요. 기념 촬영을 했어요. 재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집으로 돌아왔어요. 표창장을 거실에 걸었어요. 윤서를 안았어요. 윤서야, 할머니가 상 받았어. 아부. 윤서가 웃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위기가 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78살에 지하실에 갇혔어요.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했어요.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파이프를 두드려서 SOS 신호를 보냈어요. 모르스 부호로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요. 몸이 약해도요.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원망하고 미워하며 사는 건 힘들어요.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현아를 용서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용서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제가 살아남은 건 재혁이 때문이에요.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손주를 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저를 살렸어요. 가족은 소중해요. 사랑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희망은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감사합니다.